자, 일단은 찾아보기. C로 가셔가지고요.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실습 들어가셔가지고 배열 수식 문제이신 됩니다. 문제에서 여러분들 성별로 순위를 구할 건데요. 이게 바로 순위 숫자예요. 그러면 밑에 보면 스몰 함수를 써있죠? if가 들어간 경우죠. 자, 그러면 어저께 배열 수식에서 if가 들어갔을 때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걸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함수 여러분들 요거는 했기 때문에 스몰만 언급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도 일단 적어놨어요. 스몰은 여러분들 범위 콤마 k입니다. 물론 2급 함수입니다. 그럼 범위에서 k 번째 작은 값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배열 수식에 쓸 함수입니다. 그리고 인수 k 값이 들어간 이 자리를 어디 들어가는지 잘 봐요. 잘 보셔야 돼요. 레프트 함수는 셀 주소 콤마 숫자인데 왼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 요건 우리가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것 같고. 자, 그런데 일단은 배열 수식에서는 한 가지 체크할 게 뭐냐면 조건 입력법이 일반 함수하고 틀려요. 배열 수식에서는 조건 입력 순서, 조건식이죠. 배열 수식에서 사용하는 조건 입력 순서입니다. 이게 조건식이라고 보면 돼요. 자, 배열이기 때문에 참조 범위, 이제 통째로 범위를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일반 함수에서는 셀 주소가 찍든지 함수가 들어가든지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아예 통째로 범위를 잡아. 그리고 비교인산자가 들어가고 셀 주소가 비교값으로 쓰이거든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조건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비교값이 들어있다고. 그럼 얘가 여기로 가서 비교 연산자, 뭐 주로 문자 같은 게 는이 많이 들어가고요. 숫자 같은 경우는 이상, 이하, 미만, 초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안에 지금 우리는 나중에 요 주소를 찍을 거예요. M을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찾을 거냐면 요 참조 범위 가서 찾을 거거든요. 근데 얘가 한 방에 다 찾습니다. 배열을 잡아주면 각 셀에 만약에 M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면 동시에 얘를 한꺼번에 논리값을 확 해버립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거야. 그래서 주소가 찍히진 않습니다. 무조건 범위예요. 그래서 참조 범위는 참조 범위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계산 범위가 쓰이거든요. 참조 범위하고 계산 범위는 떨어져 있는 범위의 적 다른 표에 가서 적 다른 표에서 범위를 지정하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 때문에 항상 보존입니다. 자동 채우기 하는 문제거든요. 채우기 시 늘 고정이 됩니다. 늘 절대 참조. 요것의 원칙으로 가야 돼요. 근데 계산 범위는 참조로 무조건 고정은 아니고요. 계산 범위는 문제에 따라서 옆에 또 다른 어떤 계산할 때가 있어요. 다른 부분이죠. 계산할 부분이 주어질 경우는 혼합 참조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지금은 아이고 식을 안 내봤기 때문에 이하가 느낌이 없죠, 사실은. 그런데 자동 채우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표 1을 참조해야 되죠. 선수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개를 추출해서 이하를 다 추출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추출했던 데이터 잡을 때 이렇게 잡을 거 아닙니까, 밑으로. 그리고 주소를 이하를 찍을 거예요, 이하를. 그러면 이하가 절로 가서 한 방에 자기 M을 찾거든요. 그리고 요거만 구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당겼다가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 채우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얘가 참조범위고, 그 다음에 기록이 가장, 여러분, 첫 번째로 빠른 기록, 두 번째로 빠른 기록. 저 기록이 계산 범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 범위를 잡을 거거든요. 계산 범위로. 얘도 보셔도 돼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범위를 잡을 때는 자동 채우기 하는 문제는 무조건 다 보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 M이 여기로 가서 찾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레프트 함수 가지고 왼쪽에서 한 개만 다 추출할 거예요. 그런데 일반 함수처럼 주소가 찍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일반 함수에서는 주소가 찍히지만은 배열 수식에서는 한 방에 잡아서 요것을 한꺼번에 추출하거든요. 이런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냐면 일일이 이 식을 넣고 자동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너네가지고 레프트 한번 볼게요. LFT 레프트하고 여러분들 범위를 참조 범위, 야 참조 범위거든요. 이 범위 그냥 이거 잡아주면 엑셀이 요 M이나 W를 찾지를 못합니다. 요 쓸데없는 데이터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자가 새로운 참조 범위를 야를 추출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럴 때 레프트가 들어가는데 요때 범위 잡을 때는 주소 찍는 게 아니고 범위를 잡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고정입니다. 나중에 콤마 1 갈로 닫고 엔터 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범위를 우리는 이렇게 배열을 잡아서 할 거거든요, 나중에. 그럼 구해주는 이런 원리를 보여줍니다. 들어가 보면. 레프트하고 여기에 참조 범위를 잡고 야는 고정이거든요, 나중에. 콤마 1을 하고 갈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치면 한 방에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이것을 인식해서 M이 여기로 와서 지 것을 찾든지 워더블 찾든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반 함수 야가 배열 수식으로 들어가면 일반 함수에서는 셀 주지만 배열 수식에서는 모든 셀 주소 공식에서 셀 주소 부분은 다 뭘로 바뀌냐면요. 참조 범위로 변경됩니다. 공식. 한 방에 추출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소 찍는 경우는 이제 없다는 소리죠. 범위를 잡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새로운데 여러분들 요 순서로 가야 돼. 요때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 참조 범위를 잡으면 M하고 W를 추출할 거 우리가 가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야를 새로운 새로운 참조 범위로 말 그대로 만들어서 좀 만드는 거죠. 성경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봅니다. 결과적으로 성별할 때 여러분들 레프트 함수를 쓰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해서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주기. 이렇게 만들어줘야지만 이 아들이 가서 여기에 가서 야 찾죠. 그냥 이렇게 잡아놓고 M을 찾아라 하면 엑셀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에 한 개를 추출한 데이터를 만들어줘 놓고 야 가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건 1에 쓰는 것은 이 식이 들어가요. 참조 범위 부분이. 그리고 새로운 참조 범위 잡을 때 일단은 무조건 참조 범위는 고정입니다. 그리고 계산 범위는 기록 범위거든요. 저라면 일단은 배열수식에서 함수명이 들어가고 if가 들어가는 경우는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자, 콤마 계산 범위거든요. 그럼 스몰이 함수명입니다. 그러면 if 쓰고 조건은 한 개밖에 없어요. 뭐냐면 남자 중에서 기록이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첫 번째로 빠른, 두 번째로 빠른, 세 번째로 빠른 기록을 구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조건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다음 콤마 계산 범위는 이제 기록 범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가로를 두 번 닫지만은 이렇게 두 번 닫은 것이지만 스몰 함수는 여러분들 참조로 양 인수가 한 개 들어가거든요. K라는 인수가 들어가요. 이렇게 두 번을 닫아버리면 K 값이 안 들어갔죠.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는 잘 구해놨는데 스몰 함수의 특성상 엑셀이 범위,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명령이 없다는 소리죠. 엑셀의 사용자 보고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느냐 이것을 안 적어준 거죠. 그래서 요게 공식이 콤마 K를 넣고 가를 닫아줘요.
여기 small 함수를 썼을 때 배열 수식 공식입니다. 그냥 닫아줘 버리면 K가 누락돼 버리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라고 보면 돼요. 까지가. 그래서 거기서 K번째 작은 값을 구할 거거든요. 요 K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왼쪽 셀 수야. 첫 번째로 장, 두 번째로 장, 세 번째로 장 값. 얘를 구할 거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제 자동 채우기 할 때 오른쪽으로 당겼다가 밑으로 내릴 거거든요. 그때 왼쪽 셀 주소는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이 주소는 열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얘를 혼합 참조를 할 건데 열 방향으로 만약에 고정을 안 시키면 요 셀에서는 얘가 여러분들 K 값으로 야 움직이다 보니까 얘를 K 값으로 인식하거든요. 이 식에서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이 주소를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것은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주소를 찍었을 때 이 주소가 지금 상대 참조 아닙니까? 그럼 옆으로 제가 자동 체크를 딱 하면 이 주소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땡기면 이 주소가 이 주소로 얘가 바뀌어요. 그럼 나중에 K 값을 얘로 인식하거든. 엑셀이. 여기 식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왼쪽 셀 주소는 오른쪽으로 자동 처리할 때는 열만 고정. 밑으로는 바뀌어야 돼. 땡겼다가 다시 밑으로 땡길 때 얘는 바뀌면서 두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작은 값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는 얘는 움직이면 반대로 위는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는 얘는 이제 다음에 여자를 검사해야 되잖아요. 얘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열방향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내려올 때가 문제가 발생하죠. 야가 내려올 때 요 행 부분, 저 이행을 고정을 안 시키면 야가 요 주소에서는 야가 움직이니까 야를 조건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 주소에 있는 데이터가 찾는 거예요. 예, 왼쪽은 열만 고정, 열만 고정이고요. 위쪽은 행만 고정. 자, 이런 문제가 거의 시험에 많아요. 그래서 왼쪽 주소를 찍고 오른쪽으로 자동 처리하는 경우는 열만 고정이고요. 그 다음 밑으로 자동 처리하는 경우는 위쪽 주소는 무조건 행만 고정시킵니다. 거기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또 외우셔야 돼요. 자동 채우기 할 경우 왼쪽 셀 주소와 위쪽 셀 주소의 주소 형태 변화가 있는데 이건 필수입니다. 늘 배열 수식에서 나오는 거야.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경우 위쪽은 아무런 관련이 없죠. 왼쪽 셀 주소는 반드시 열만 보죠. F4기 세 번입니다. 그럼 쌤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안 하는 경우 어쩝니까? 안 하면 되지.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는 경우에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우리는 만약 밑으로만 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왼쪽은. 혼합 참조를 갈 필요성이 없는 거죠. 상대로 놔두면 돼. 그런데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는 왼쪽은 항상 열이 고정돼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아래쪽으로 자동 차하는 경우 왼쪽 주소랑 관계없죠. 위쪽 셀 주소는요, 무조건 행만 없죠. 어, 위쪽 주소를 찍는 경우의 문제는 조건 때문에 무조건 행만 거죠. 그래서 F4기 세 번이고 야 두 번입니다. 야를 잘 외워놓으시고. 자, 그래서 나중에 할 때 야는 혼합으로 갈 겁니다. 이 표기는. 자, 그러면 일단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조건 입력법을 적어놨는데 일반 함수가 대입돼서 일반 함수에서는 뭐 원래는 참조 범위에서 일반 함수 가지고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주게 합니다. 그래서 left 쓰고 선수 코드 주소가 아니고 범위를 잡는 거예요. 얘가 참조 범위거든요. 얘는 보시면 콤마 1. 왜 이렇게 쓰는 겁니까? 한 방에 쫙 구하게 돼 있어. 그래서 첫 번 왼쪽에서 한 개만 추출하면 원래 선수 코드 범위에서 많았던 데이터가 왼쪽에서 한 개만 다 추출된다는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창조 범위를 딱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우리는
같은 걸 찾아라 이거죠. 위쪽 셀 주소를 딱 찍으면 위쪽 셀 주소가 이 지하 같은 것을 찾으러 가는 거죠. 아니면 펄스고 맞으면 true. 일괄적으로 논리적 검사를 한 방에 다 수행해버리죠. 거기서 true에 해당되는 기록 범위에 가는 겁니다. 엑셀이. 그러면 true에 해당되는 기록 범위가 요 부분을 합시다. 그럼 얘가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기록 범위가 된 거죠. 거기서 small 함수에서 요 기록 범위에서 첫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겠다가 그거 때문에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K 자리에 1을 넣는 게 아니고 왼쪽 셀 주소주는. 그리고 여러분들 원래는 두 번 열고 두 번 닫지만은 K라는 인수 때문에 요게 한 번 닫고 요 K 값 넣어주고 닫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 셀 주소는 스몰에서 K 값을 의미하는 숫자다. 첫 번째로 빠른 작은 거, 두 번째로 작은 거, 세 번째로 작은 거.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 범위하고 이 참조 범위거든요. 그 다음에 기록 범위가 계산 범위입니다. 이 두 개 범위는 고정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 위쪽 셀 주소하고 여러분들 왼쪽은 왼쪽 셀 주소하고 그다음에는 열만 고정이죠. 그 다음에 왼쪽 셀 주소는 자동 체크되는 거예요. 왼쪽, 위쪽 셀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밑으로 또 당길 거 아닙니까? 얘는 행만 거죠. 안 당긴다면 상대 참조로 그대로 둬도 됩니다. 그냥 F4키 3번, 얘는 2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을 알고 있다 해가지고, 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주소 형식도 참 중요합니다. 요것도 잘 기억하세요. 그럼 한번 해보면, 넣어하시고 일단은 스몰 함수명 들어갑니다. 스몰, sm. 그리고 if가 쓴 거죠. 괄호 두번 열고 여기에 조건 1이 들어가죠. 그럼 참조 범위를 잡고 m을 같은 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넣어가지고 그럼 m이 우리가 그냥 요렇게 그냥 야를 잡아주면 여러분들 m을 못 찾죠. 그래서 앞에서 한 개만 추출한 값으로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레프트가 나오는 거, 레프트가 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셀 주소가 아니고 참 우리 배열 수식이 쓰는 통째로 다 잡습니다. 선수 코드 보면 다 잡고 고정. 거기서 왼쪽에서 한 개, 발로 닫고. 도야가 이제 왼쪽에서 한 글자만 다 추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같은 것을 찾겠다 이거죠. M을 탁 찍어주면 이제 이것이 I to M이 이제 내 것이 있구나 하면서 찾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 주소는 나중에 밑으로도 땡길 거거든요. 그러면 위쪽 셀 주소는 획만 거죠. F4키 2번. 발로 닫고. 자, 여기까지가 조건 1이 끝낸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을 구하는 거거든요.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법이죠. 기록 범위를 잡아주면 되고요. 야도 고정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칼로 2번 닫지만 한 번 닫고 콤마 K 값이 들어가야 되죠. 순위 주소인 1. H3 주소를 찍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R은 열망 고정 F4키 2번, 3번이죠. 2번이 아니고 3번 눌리면 달러 H3이 되죠. 마지막 가로 닫고 컨트롤 Shift S. 그 남자 중에서 첫 번째로 빠른 기록은 2시간 45분. 이제 옆으로 당겼다가 놓고 다시 내려오면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옆에 답안 넣어놨거든요. 보시면 되고 식은 요겁니다. 배수식은 여러분들 일반 함수하고 완전 틀리기 때문에 패턴을 지금 잘 보시고 그대로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하는 고정이고요. 위쪽은 행만, 왼쪽은 열만. 자동차 열경.
글쎄요, 자동 채우기를 안 하는 경우도 하면 안 됩니까? 하도 돼요. 음, 해도 되는데 굳이 할 필요성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식은 요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종결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요. 기록은 작은 기 빠른 거 아닙니까? 3시간 이내니까 이하를 쓰는 이유를 아셔야 된다. 이상을 쓰면 당연히 안 되죠. 3시간 초과거나 같은 거 이해할 수 있는 거고. if하고 some만 쓰랬죠. 그럼 some, 가로 열고,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두 번 더. 개수 구하는 문제는 콤마 1, 공식. 그다음 조건 1은 기록, 문제에서 기록 내니까 기록 범위를 잡아서 이게 참, 야를 쉽게 말해 검사를 보려고 합니다. 참조 범위는 이 뒤에 찍었던 주소 안에 있는 데이터가 검사해야 될 범위라고 보면 됩니다. 가서. 그러면 얘는 참조 범위라고 보면 돼요. 참조 범위는 무조건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이하 넣고 위쪽 셀수 찍죠. 이 주소는 혼합으로 갈 필요성 없죠. 갈로 닫고, 콤마 1. 그러면, 여기 보면, 연애서성,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이하가 기록 범위 아닙니까? 보정해야 되고요. 이하 넣고, I8은 기록 3시간 숫자가 들어있는 주소 아닙니까? 자, 야는 상대로 놔둬도 관계없어요. 갈로 닫고. 조건이 끝났죠. 콤마 1은 개수 구할 때는 if가 있으면 콤마 1. 두 번 열었기 때문에 두 번 닫는다. 그럼 가로 때문에라는 절대 안 된다 있죠. 여기 식이죠, 식. 자, 옆에 배열 수식 이루어가셔가지고 판매 구분과 품목을 쓰랬죠. 어디서? 표 3에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 이 표 3 데이터를 사용해서 표 이해가서 구하라 이거죠. 그럼 여기 노란색 제가 넣어놨는데 여기서 구할 거야. 근데 문제 보면 여러분들 구분과 품목별 돼 있죠? 자, 별 수식에서 여러분들도 한 가지 체크할 게 뭐냐면요. 배열 수식에서는 이제 수식에서 조건에 힌트가 있어요. 무슨 별이든. 약간 조건이. 그래서 지금 문제도 그렇죠. 구분과 품목별. 이 말은 구분별, 품목별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분별은 왼쪽에 있는 이거고요. 신상. 그 다음에 품목별은 바지. 이 말은 신상이면서 바지에 대한 판매 건수 몇 개 팔았는지 구하라 이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신상은 표삼에 갔더만은 뭔가 또 붙어 있어요. 여러분 보통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붙어 있는 것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붙어 있는 거 필요 없는 거 떼버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 쓰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미드가 인기입니다. 외우실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주면 될 텐데 꼭 이 일부분만 검사했고 만들어요. 어디에? 이 찍힌 주소가. 그래서 레프트를 사실은 제일 많이 넣습니다. 오른쪽에서 추출한 것보다는 왼쪽에서 추출하는 경우의 문제가 배우실 참 많아요. 부분적으로 추출해서 AR을 새로운 참조 범위로 쓰겠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번 문제도 보세요. 레프트 또 나오죠. 레프트가 인기가 좋은 거거든요. 일부러 사용자가 11, 12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쓰기에는 조금, 숫자니, 요것도 문제 있습니다, 나중에. 있는데, 라이트보다는 레프트 함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자꾸 헷갈리는데요. 헷갈릴 건 한 가지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깨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함수에서 셀 주소인 공식은 셀 주소가 들어간 공식 있지 않습니까?
공식은 뭐 일반 함수입니다. 일반 함수. 무조건 배열 출식에서는요, 통째로 잡아서 추출할 거거든요. 무조건 범위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범위로. 범위로 변경된다는 거. 이 원칙만 지켜줍니다. 그 범위는 무슨 범위냐? 계산 범위가 아니고 참조 범위. 어. 왜냐하면 요 안에서 부분적으로 추출을 해서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 주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배열수식에서는 주소가 들어간 문제는 딱 뒤에 이런 경우 아닙니까? 참조 범위 저 주소 들어가던데요. 비교인산자 비교값을 쓸 때는 들어가죠. 왜? 이하는 주소가 들어갔는데 이하가 지 것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 범위는 당연히 이걸로. 그래서 주소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참조 범위가. 무조건 배를 잡는. 어. 요 순서만 잘 기억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열 수식에서 범위로 바뀐다는 거. 그 범위는 여러분들 참조 범위를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부분적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레포트 함수는 이것도 요것을 추출하기 위해서 쓸 거고요. 조건 1입니다. 자, 조건 1을 왜 왼쪽부터 하는 겁니까? 이쪽부터 하면 안 됩니까? 그 자기 마음. 이쪽은 위쪽부터 문제 하면 돼. 자, 왼쪽부터 문제 하겠습니다. 야, 조건 1, 야, 조건 1로 할게. 순서 바꿔도 아무 관련 없습니다. 자, 조건 1로 구분별 레포트 함수 가지고요. 부분적 데이터를 추출해서 비교할 거고, 조건 2는 따로 추출할 게 없죠. 왜냐하면 바지는 다 있잖아요. 야는 따로 추출할 이유가 없죠. 그냥 통째로 잡아줘. 야가, 야가 여러분들 조건 2에 쓸 참조건. 조건은 두 개네요. 그죠? 판매 건수는 개수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if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 곱하기 1입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조건이 두 개일 때 개수 구하는 문제는 굳이 요 뒤에 곱하기 1을 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조건이 두 개인 경우는 곱하기 1은 여러분들 생략이 가능하다.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고. 자, 그래서 함수 우리가 이런 경우죠. if가 없는 게 함수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sum 발로 두 번 열고 조건 1 조건이 두 개란 가정의 조건이 그 다음에 두 번 열고 한 번 닫는 거죠. 그랬더만 아니 두 번 닫은 거 아닙니까 이거? 조건을 빼야 돼요. 조건을 빼고 한 번이라는 소리지 조건 가로까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건이 가로는 끝내놓고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닫힌다 거죠. 두 번 열고 한 번 닫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것을 넣어놓은 게 요거죠. 그러면 썸을 써가지고 10을 한번 넣어보면 함수명 자 그럼 요거 함수명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레프트 써가지고 판매 구분 범위 양은 무조건 고정입니다. 콤마 2 왜 2냐? 두 개가 갖고 와야 됩니까? 갈로 닫고.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왼쪽 주소를 찍으면 야들이 이제 내 게 있구나 하면서 딱 찾을 수 있는데 야를 딱 안 넣어주고 여러분들 안 넣어주고 이거만 딱 잡아줘 놓고 는 같은 것을 찾으랬을 때는 엑셀은 왼쪽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무조건 가서 이제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딱 가서 찾으려 했더만은 옆에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이 못 찾겠다 이겁니다. 이 안을 좀 빼라 이겁니다. 빼주면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기성이 바로 이겁니다.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곱하기 조건 1 가로가 끝났고요. 곱하기 조건 2는 품목 범위. 물론 판매 구분 범위하고 품목 범위, 우리 조건식 앞에 들어간 범위는 다 참조 범위거든요. 그냥 고정입니다. 무조건 고정. 계산 범위는 무조건 아니지만 간혹 혼합천을 갈 때 있겠죠. 그리고 왼쪽 셀 주소는 F4키 3번, 위쪽은 2번. 갑자기 왜 쓰는 겁니까? 야는 오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옆 내려올 겁니다.
야도 번호합으로 가야 되고, 야도 번호합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순서를, 요 식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소 변화도 잘 보셔야 합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저는요, 왔다 갔다 헷갈리는데 무조건 왼쪽 찍을 때마다 F4키 3번 눌리고 위쪽은 2번 눌리면 안 됩니까? 됩니다. 음. 그래, 그렇게 해서 출판사 책도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막 혼합할 때 하고 상대 왔다 갔다 막 답안을 작성해 놓으면 수험자 헷갈릴까 봐 무조건 고정적으로 왼쪽은 무조건 3번, 위쪽은 2번 이렇게 딱 정해놓고 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습관화되다 보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자동 채우기 하든지 말든지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어떨 때는 했다가 어떨 때는 안 했다가 이러면 헷갈리면요. 무조건 왼쪽은 F4키 3번 두 찍을 때 위쪽은 2번.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 좀 약간 애로사항 있는 게 뭐냐면 저는요 3번, 2번이 헷갈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야가 3번인지 2번인지 그거는 뭐 쉽게 생각하시면 야구 시즌이니까 야구 베이스인 요 포지션을 보면 되는 1루수, 홈베이스, 1루수, 2루수, 3루수죠. 우리가 본 입장에서는. 또 왼쪽은 3번, 왼쪽 주소는 3번, 위쪽은 2번. 그렇게 보면 절대 안 까다먹죠. 이것을 여러분들 딱 그냥 고정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찍으면 모든 것이 풀리는 거죠. 어차피 혼합으로 안 해도 될 경우 왼쪽 셀 주소를 열만 고정 안 시켜도 되는 문제지만은 해도 관계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왼쪽과 위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무조건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식이 다 통하니까 헷갈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상대로 가는 경우는 왼쪽 셀 주소, 즉 오른쪽 방향으로 점수기 안 하는 경우는 굳이 본압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거 아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딱 고정해서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무조건. 그러면 패턴을 바꿔서 무조건 고정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전 강의할 때는 뭐 굳이 고정할 필요 없어서 상대로 많이 넣어놨는데 고정 열 왼쪽 셀수는 열만 고정. 근데 또 요거 3번 눌린 게 또 기회가 안 나는 분이 있어요. 괜히 열로 늘 간다니까 혼합으로 할 필요 없는데 뭐 잘못 눌렸다가 답안이 틀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 요 식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게 답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서 한번 넣어보면 어차피 함수 처음이니까 어색하죠. 더더욱이 배열 출식을 또 처음으로 배우는 거니까 더 어색하죠. 한번 해보면요. 자, 안 하시고 여러분들 함수명은 썸이죠. 썸 스트레스니까. 왜 쓰는 겁니까? 쓰라고 적혀 있잖아. 자, if가 없는 겁니다. 갈로 부분 열고. 자, 조건 1은 왼쪽부터 문제 하겠습니다. 야를 신상 그냥 여러분들 참조 범위를 더 잡으러 갔더만은 야는 뭔가가 붙어 있는 게 많아요. 야, 떼야 돼. 레프트 해가지고 새로운 참조 범위 야를 딱 만들어줘야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가 들어요. 레프트. LFT 갈로 열고. 그러면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 범위를 통째로 잡아서 판매국은 고정 F4키 한번. 그리고 왼쪽에서 두 개만 추출하면 되죠. 이렇게 한 방에 쫙 이렇게 만들었다면 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내 거 만들어 놨네요. 그럼 내가 찾으러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사용자가 이거 알아서 해 하면서 왔다 안 넣어줘. 이거만 딱 잡아주면 야가 가다가 안 찾아. 에러가 팍 뛰어. 못 찾는 거지.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 엑셀이 우리한테 고마워하죠.
아,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놨구나. 이거지. 자, 얘가 새로운 참조 범위라고. 그러면 이제 딱 얘가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딱 만들어 놨으니까 뒤에는 비교인산자. 무조건, 사실 문자 데이터는 시험 단원이 들어갑니다. 같지 않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음. 왜냐하면 문자 데이터는 이상 이하를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야는 거의 95%가 같답니다. 같은 걸 찾을 거니까. 같지 않은 것을 찾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신상, 왼쪽 찍고, 무조건 왼쪽은 세 번, 삼루수,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자동식 하든 말든. 그러면 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안, 안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죠? 무조건 왼쪽은 세 번. 음. 자, 그 다음에 일단 하는 이유는 아셔야 되죠. 왜? 열만 보장하는 이유는 알고는 가야 되죠. 그죠? 갈로 닦고. 조건이 끝났죠. 자, 조건과 조건이 다 동시에 만족 관계거든요. 이 곱하기 논리고.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조건은 무조건 가로 좀 묶는 데 있어요. 조건이 넣을 때. 가로를 들고, 조건이 가로의 시작입니다. 이제 한 개는 했으니까 요것도 찾으러 가야죠. 바지. 바지는, 야는 이제 나 어디 가서 찾으면 됩니까? 그럼 뭐 사용자가 잡아줘야지 가서 찾죠. 그 잡아주는 범위가 참조 범위. 그러면 품목 범위를 잡아주면 되죠. 자, 여기 잡아놨으니까 참조 범위는 무조건 보여줍니다. 여기에 잡아놨으니까 네가 와서 네 것을 골라가라 이겁니다. 찾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 같은 걸 찾을까요? 같지 않은 걸 찾을까요? 물어보겠죠? 같은 걸 찾는 거죠. 다시 위쪽은 F 쌓기 두 번, 이루수. 왼쪽은 세 번, 삼루수. 위쪽은 주식을 때 두 번. 자동차 할 경우. 뭐 하지 않을 경우도 하나도 관계 없어요. 갈라다. 그럼 조건 이가 끝났죠. 세 가지만은 참조범위, 비교인산자, 셀주소. 여기 배열 수식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항상 조건식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함수들은 약간 난이도 있는 함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보고 갈로 닫았다는 조건 이가 끝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수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곱하기 1인데 조건이 두 개일 때는 곱하기 할 필요성 없습니다. 아, 하고 싶어요. 해볼까요? 곱하기. 해도 관계는 없어요. 갈로 닫고. 그러면 두 번 열고 한 번 닫는 거지, 뭐 없으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가 나오죠. 밑으로 당겼다가 놓고 다시 옆으로 당겨도 관계없습니다. 안 그러면 오른쪽으로 당겼다가 일단은 놓아야 됩니다. 다시 당기기 위해서. 어. 그 결과적으로 지금 2, 3, 2, 4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식으로는 이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1번 문제 여러분 출제 유형 2번, 1번이 요거였어요.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어떤 경우냐면 문제 보시면 표 3을 또 쓰랬죠. 표 3을 사용해서 중요한 것은 판매 수량을 이용해서 판매 수량이 있죠. 그럼 뭐, 이 무슨 말이냐면 판매 수량의 하위 세 번째까지 문제는 여러분들 한 개를 구하는 거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까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하위까지 여기 키워드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판매 수량 이 참조 범위로 쓸 거예요. 요 범위 안에서 또 하위 세 번째 작은 값을 찾을 거거든요. 어떤 값이 나왔겠죠? 나왔어요. 근데 이 숫자보다 이 나온 값보다 이 안에 들어가려면 까지가 이내와 같거든요. 딴 말로 말하면 이내. 그러면 하위 세 번째 값보다 이내 값만 찾겠다 이거죠. 구했던 요 값을 포함해서 작아야 됩니다. 크면 안 됩니다. 왜? 하위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간단하게. 음. 함수는 답이 중요하진 않죠.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시험에. 패턴이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똑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래서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이까지라는 이 키워드인데요. 만약에, 제가 이 서머를 함수는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 범위 안에서 만약에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한다면, 당연히 3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말은 세 번째 작은 값까지인 숫자만 찾겠다 이겁니다. 근데 상위가 아니고 하위입니다. 하위란 이 타이틀 글자 때문에 세 번째로 작은 값 3이 어찌 보면 하위 값에서는 최대죠. 이거보다는 크면 안 되죠. 이내가 되려면. 3보다 같거나 작은 값들이 하위 세 번째에 포함되는 값들 아닙니까? 까지니까. 그러면 3, 2, 1이죠. 요 세 개가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하를 씁니다. 이상을 쓰면 이 세 개가 인식되는 거잖아. 야는 하위 세 번째 인입값이 아니에요. 세 번째 인입값은 세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첫 번째로 작은 값이 인입값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 2, 1이 3까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위가 나왔기 때문에 스몰 함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범위 스케일 장값인데 하위가 나왔을 때까지는 의미가 왔습니다. 이게 딴 시험에도 중요해요. 딴 문제에서도. 그럼 이하를 쓰고 만약에 1이 나오면 같은 걸 찾으니까 는이 갑니다. 이하하고 는은 이 글자 차이 아닙니까? 참조로 스몰만 하시면 안 되고요. 라지도 같이 시험에 나옵니다. 라지가 나오면 범위에서 K 번째 큰 값인데 상위 세 번째까지는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서 그 숫자보다는 상위의 3위로 들려면 쉽게 말해서 3위 안에 들려면 그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숫자보다는 이건 최소값이 되고 쫄병이 되는 거예요. 상위에서는. 세 번째로 큰 값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값 남아있잖아요. 이 값들은 이 값보다는 다 크거든요. 그래서 이상을 쓰는 거죠. 야를 포함해서 큰 값을 찾겠다 이거죠. 포함해서. 상위가 나오면 이상을 써야 돼. 비교현상자. 하위가 나오면 이하를 쓴다는 거. 야가 키워드거든요. 뜻은. 자, 요거부터 먼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문제가 나와도, 당연히 수월하게 풀립니다. 연산자 잘못 선택하면 결과가 달라져 버리죠. 그럼 문제가 그렇습니다. 판매수량 범위에서 그 말이에요. 해석을 하면. 그럼 문제에서는 판매수량의 라는 말은 판매수량 범위에서 판매수량 범위 안에 하위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서 그 숫자보다 이내를 여기서 찾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하를 써. 야가 줬거든. 계산 범위는 뒤에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 성의 없이 문제가 하위 세 번째가의 평균을 계산해 표시하시오. 이 말은 수험자가 알아서 하라 이거죠. 그 말은 판매수량의 범위, 즉 판매수량의 평균을 구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참조 범위도 판매수량 범위가 들어가. 하위 세 번째를 구할 때도 범위로 야도 들어가고 계산 범위도 야도 들어가잖아요. 판매수량 범위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있어요. 이미. 그러면 이 말을 왜 했냐면 복사해 놓으면 편하겠죠. 그럼 함수명이 들어가고 if를 쓰는 경우죠. 가로 두 번 열고 조건은 몇 개냐? 한 개밖에 없죠. 여기서만 찾는 거니까 야를. 그래서 조건 한 개.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if가 있으면 계산 범위는 콤마 계산 범위 공식입니다. 그때 평균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은 average 함수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함수명. 합계면 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if를 쓰는 경우죠. 갈로 두 번 열고 끝에 두 번 닫고
제가 계산 범위는 가로로 묶지 않는다라고 어저께 전제 조건을 딱 넣어놨어요. 저는 쓸래요. 그럼 여러분 가로수 여러분 맞춰야 됩니다. 저희 공식과 맞지 않습니다. 세 번에 닫히는 경우죠. 그럼 제가 간혹 가다가 에러 떠오시면 가면 왜 세 번 왜 닫았습니까? 하면 그거 닫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분들 다 이 계산 범위를 가로 묶어 놨어요. 물어보면 답이 이렇게 돼 있던데요. 참고서에. 출판사에. 아, 그럼 그 패턴으로 가야 돼. 저하고 패턴이 교수법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럼 일일이 제가 다 고쳐줘야 돼. 예, 그렇게 하면 약간 수업이 진도가 늦어지니까 무조건 저희 원칙으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알면 내가 가로를 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가로수 여러분 맞추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계산 범위는 가로를 묶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는 두 번을 닫아줍니다.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저라면 조건은 무조건 가로 묶는 데 있습니다. 뭐 우리 if 다음에 가로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가로의 시작입니다. 그럼 판매 수량 범위 여러분 이거는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정해도 관계없고 자동 측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고정했다고 틀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 결과만 같으면 모두 정답 처리되거든요. 함수라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근데 고정시켰다고 그 채점하는 기계가 감점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채점이다라고 보는데요. 자, 일단 고정해도 안 해도 되고, 뭐 할 필요성 없다는 소리죠. 그 다음 이하 넣는 야가 제일 중요합니다. 스몰 쓰죠? 또 쓰잖아요. 이하 있어. 세 번째로 자, 뭐 여기까지, 왜 가로에 두 번 닦입니까? 아, 이 스몰 함수 가로가 닦인 거예요. 조건 가로가 아니고. 조건 가로가 뒤에 항이 닦이죠. 조건 1 가로가 닦이는 거예요. 그리고 콤마 계산 범위는 판매수량 범위가 또 되는 것이, 그죠? 가로 두 번 열렸기 때문에 두 번 닫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게 대주식이요. 처음에는 완전 낯선데 뭐 이상한 식이 뭐 이런 식으로 다니는 라고 생각하지만요. 이하가 종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획기적인 수식입니다. 한 방이 모든 걸 다 보여요. 지금은 머리 아파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야를 점차 적었던 흐름을 딱 읽어버리면 일반 함수 쓰기 싫어요. 어.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조금 어색할 건데 어차피 뭐 반복을 해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보면 제일 처음 여러분들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함수명 에버리지입니다. AV만 쳐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if를 쓰는 경우니까 if 쓰고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여러분들 if 쓰면 콤마고 if 안 쓰면 곱하기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할 때. 지금은 문제 쓰라 안 쓰라고 여기서 써야 꼭 쓸 건 써야 되고 없는 건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갈로 두 번 열었죠. 판매 수량 범위가 참조본입니다. 이 범위 잡고 저는 고정할래요. F4키 방금 봤어요. 자동치기 때문에 자동치기 안 하기 때문에 고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고정해도 관계없어요. 고정해 볼게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해가 좀. 자, 그러면 요것을 살짝 블럭을 잡아서 복사합니다. 두 번 더 쓸 거거든요. 그리고 요 뒤에는 이제 스몰 함수가 들어간 경우죠. 아, 함수의 결과값으로 비교하는 거거든요. 요번엔 주소가 아니죠. 그러면 스몰 SM만 쳐도 나오죠. 그리고 갖다 붙이고 이 범위에서 콤마 판매수량 범위를 복사해서 집어넣은 것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작은 값이 나오겠죠. 라면 그러면 어떤 값이 딱 나왔어요. 외야가로 딱 가서 이 약값만 딱딱딱딱 찾는 것이. 그게 true인 셀이죠. 그건 F로 닫혀야 합니다. 그래서 true인 것만 갖고 오는 겁니다. X를 보죠. 그럼 여기서 조건 검사 끝났고 가로 관계 덜 닫혔죠. 아니, 닫힌 거 아닙니까? 이건 스몰 가로. 조건 가로가 닫혀야 돼. 자, 그럼 조건이 끝났고 if가 있으면 콤마 예상 범위거든요. 그러면 콤마 찍고 아까 복사해놨던 판매수량 범위를 갖다 붙입니다. 자, 가로 항상 마지막 여러분들 가로는 항상 검정색으로 끝내야 지금 가로가 다 바뀐 거예요. 이 색깔이 안 맞으면 에러 뜹니다.
제가 한 개 한번 채워볼까요? 제가 가로 한 개 일부러 안 닫았어요. 그러면, 에이, 답이 알아서 뭐 가로 넣어주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넣어주기 뭘 넣어줘요? 안 넣어주지. 엔터 치볼까? 2. 그럼 여러분들 여기는 알아서 지금은 넣어주죠. 음. 근데 이것을 너무 믿지 마세요. 이 시기일 때는 안 넣어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믿다가 큰 거 다시. 닫아주네 뭐 그럴 필요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나누죠. 그러면 맨 앞과 맨 뒤가 중괄호 기호가 되나요? 자, 그럼 식은 요거죠. 확인해서 안 되면 보면 있어.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출제 영상을 보시면요. 이제 3번부터는 뭐가 달라지냐면 출제 유형 1, 출제 유형 2는 우리가 일반 함수가 들어가 있지 않는 배열 수식만 풀어봤어요. 이제부터 출제 유형 3은 일반 함수가 포함된 배열 수식. 무슨 말이냐면 일반 함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프린트 보시면 표일에서 표일을 이용해서 잠시 이동하고 설명드릴게요. 배열 여기 보면 배열 수식 3에 가셔가지고요. 배열 수식 3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표일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어디서 구할 거냐면 표 위에서 구할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구할 건데 여러분들 그 문제 보면 부서 별 들어가 있잖아. 별. 별은 조건의 힌트입니다. 조건 1이고 요겁니다. 업무 달성도의 평균이니까 업무 달성도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야, 계산법이. 뭐, 일반 함수 없구면요. 있네요. 텍스트 함수들, 텍스트 함수. 2021년도 기출부터는 텍스트 함수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함수예요. 출제를 많이 했던 함수죠. 21년도 올해 25년인데 막 나오겠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실기는 연도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네트워크를 뿌리는데 무슨 연도입니까? 올해 건 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연도별로 구분돼서 뿌리는 게 아니고 모아놓은 문제 은행식으로 뿌려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도 좀 넣죠, 넣기는. 연도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텍스트 함수가 많이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를 알아보면 부서는 J4부터 J9를 기준으로 요거는 조건의 이제 설명이고 텍스트 함수는 표시의 함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 텍스트 함수가 나오면 항상 뭐가 등장하냐면요. 형식이 주어집니다. 형식 어디 있습니까? 밑에 있는. 표시가 뭐냐면 76.5라는 평균값이 나왔다면 이렇게 출력하지 말고 76.5, 76.5점, 점이라는 글자를 붙이고 0이 나오면 소점 첫째 자리 0.0점으로 붙여라. 출력하라 이거죠. 그럼 형식이 주어지죠. 그러면 텍스트 함수는요. 쉽게 말하면 야는 밑에도 적어놨지만은 셀 서식에 우리가 형식 정의 메이크로 우리 배울 때 그 사용자한테 형식 기호 정의 있지 않습니까? 야, 똑같아요. 대신 형식 안에 쌍따옴표 안에 형식을 무조건 넣어주면 됩니다. 뭐 따로 원자만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는 무조건 0으로 가면 돼요.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이거로 가면 된댔죠. 그죠? 이것만 딱 고정해 놓으면 돼. 외울 때.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0.0 무조건 0을 쓰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점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요거 딱 넣는 거죠. 그럼 요 자리에 배열 수식 또는 배열 함수가 들어가는 거. 함수, 우리 배열 함수 아직 안 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좀 이따가 밑에 2번 문제가 배열 함수 할 거거든요. 프리퀀시 함수가 또 많이 나왔던 함수이기 때문에 이건 배열 함수입니다. 그럼 여기에 배열 수식이 들어가겠죠. 뭘 구하는 거? 평균을 구하는 거. 그럼 구했던 요 배열 수식 구했던 평균 값에서 이 형식으로 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일반 함수. 그럼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포함되는 문제예요. 여기에 배열 수식이 들어가요. 그러면 인수를 지정한 형식으로 바꾸는 함수가 텍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인수 자리에는 배열 수식 들어갈 거고요. 형식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올라가서 여러분들 배열 수식만 하러 보면 배열 수식 좀 쉽습니다. 부서별 조건이 한 개밖에 없고 업무 달성도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럼 업무 달성도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평균이기 때문에 함수는 당연히 에버리지입니다. if를 쓰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if가 있으면 계산 범위 구할 때는 콤마 계산 범위 이게 배열수식 공식입니다. 가로수는 if 다음에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그러면 조건은 따로 추출하는 거는 필요 없고, 왜냐하면 여기에 관리부는 막바로 우리가 이걸 잡아주더라도 찾을 수 있는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따로 뭐 짭자를 또 추출해서 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잡으시면 되죠. 야, 참조본. 가가 바로 보서명본이죠. 그다음에 이걸 왼쪽 줄소. 야를 찾겠다 이거죠. 야. 그리고 야는 우리 아래쪽으로만 자동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고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제가 요번 파스는 고정을 무조건 뭐 하는 방향으로 해놓으면 헷갈리진 않겠죠. 왼쪽은 F4키 3번, 위쪽은 2번. 뭐 이렇게 쓰는 걸로 한다면. 자, 그러면 왼쪽 주소 찍고 혼합 주소로 갈 필요 없지만은 뭐 그대로 뭐 행만, 열만 고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갈로 닫고. 콤마 계산범위죠. 야도 고정입니다. 갈로 두 번 닫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 답은 식은 요거 고정이 안 된 형태로 되지 않아놨어요? 그럼, 뭐, 그 고정해도, 열만 고정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기 완료식이 아니고요. 이제 완료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최종식은 이렇게. 텍스트가 먼저 들어가면 텍스트. 텍스트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average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요거는 배열수식, 요것도 배열수식이에요. 여기서. 야는 일반 함수 먼저 들어간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배열 출시 끝난 거죠. 여기서 콤마 이 형식으로 출력하겠다. 이거죠. 한번 해보면 자 옆에 가서 는 텍스트 txt 텍스트 자 여기에 인수 자리에 배열 출식 평균만 구해보면 에버리지 자 if 쓰는 경우죠. 갈로도 문 열고 조건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부서 별 아닙니까? 부서명 잡고 F4키 고정 이꼴 왼쪽 셀일수. 찍기 힘든 위에 거 찍고 아래 방향키 날아야 되고요. 그냥 보이면 찍어도 됩니다. 야, 너 혼합 참조로 안 가도 되지만은 그냥 나 무조건 F 잡기 세 번 눌릴래요 하면 한 번, 두 번 쓰는 거예요. 열만 보죠. 이렇게 이제 많이 출판사 교육에 많이 답을 달아놨더라 이거죠. 무조건 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해본 거요. 그 다음에 콤마 계산법이죠. 계산 범위는 여러분들 문제가 업무 달성도의 평균이니까 업무 달성도 범위를 잡아주고 야는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계산 범위가 끝났으니까 두 번 열었으니까 두 번 닫아주고 아 이거 시커멓게 안 되십니까? 아 이건 일반 합사하게 알 끊는 거 아니니까 요 색깔과 똑같죠. 에버리지 요 빨간 색깔이죠. 그 다음에 콤마 이제 뭐와 관련이냐면 텍스트 함수와 관련이 있죠. 이게 나온 결과 값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첫째 자리를 무조건 표시하고 점을 붙이겠다 그 말 아닙니까? 0.0점 발로 여기 이제 소수점 표시됩니다. 그냥 쌍따옴표안에 형식만 다 넣어주면 돼. 그리고 엔터 치면 안 되고 컨트롤 시프트 68.0 형식 잘 나오네. 밑으로 자동치.
식은 요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혼합 참조로 할 필요가 없지만은 이렇게 또는 제가 보정을 안 했죠. 열마 고정 또는 왼쪽 셀 유소 부분입니다. 지금 또는 넣는 이유가요. 이렇게 넣어도 관계는 없다 이거죠. 이렇게 넣었더만은 어떤 수업하시는 분들은 틀렸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아직 쓸데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요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고정을 뭐 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고 되고.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울 수 있게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함수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답만 강의하기 위해서 강의하는 벌써 끝났죠. 자, 답을 알려주기 위한 수업은 아니고요. 이해를 시키기 위한 수업이다 보니까, 텍스트 함수도 기억하셔야 되고, 뭐 답은 올려놨으니까 답 보면 되는 거고. 자, 2번 문제를 보면요. 표 1에서 요거 안 됐으면 확인해 보시고. 잘 됐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이 기출 문제는 사실 제가 되도록이면 우리가 좀 트렌드에 맞게끔 교재 내용에서 제가 따로따로 기출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를 뽑은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 기출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올려놓았던 기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잘 풀어보시면요, 여러분들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한 거 다 필요 없고요. 한 가지만 올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리퀀시 함수가 시험에 잘 나왔던 함수. 자, 프리퀀시 함수는 좀 특이한 함수인데요. 얘는 배열 함수입니다. 일반 함수 텍스트에 또 넣을 건데, 이거는 아까 텍스트 함수 똑같을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잘 봐야 돼요. 배열 1, 배열인데요. 배열 함수입니다. 얘는 지 혼자 쓰더라도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배열이 구간이 두 개 주어지거든요. 배열이 구간 범위가 주어지는 배열 2에서 배열 1, 각 셀마다 요소입니다. 각 요소에 대한 빈도수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면 이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야는 원본표에 있는 범위고, 야는 따로 문제 밑에 구간 범위가 주어지거든요. 우리 잠시 그 문제를 보면 우리 교재 한계가 이런 겁니다. 아쉽게도. 실전에서는 이 구간 범위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두 개가 주어지는데 한 개의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면 실전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구간이 돼 있어요. 그냥 병합돼 있고. 60부터 69, 70부터 79, 80부터 89, 90부터 여러분들 99가 되겠죠? 이 구간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배열 2를 잡을 때 이 구간을 잡느냐, 다 잡느냐, 뒷구간을 잡느냐. 세 가지 어떤 의문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것을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데요. 요거 내려와서 다른 쪽에 따로 가가지고, 저 멀리 가가지고, 이게 업무 달성도를 합시다. 업무 달성도. 그러면 여기에 병합을 시켜놓는 거죠. 시험에서. 병합시켜 놓고 여러분들 여기에 따로 이렇게 구간을 두 개를 주어지거든요. 이런 게 제일 많아요. 시험에서. 69, 79, 89, 99, 그다음에 100 이상. 이건 사실 잘 안 는데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나는 100 이하니까 요건 이제 요 정도만 하겠죠. 요건 몇 보고. 여러분들 이것을 잡아야 돼. 이걸 잡아야 돼. 나는 배열이 잡을 때 다 잡아야 돼. 여러분들 구간이 두 구간 이상 주어질 때는 항상 컷 구간 해야 잡죠.
야 잡아주면 69, 요게 60부터 69가 아니고요. 요것은 요렇게는 배치 안 되고 이렇게 배치됩니다. 이렇게 50, 60, 야는 60일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해놓고 출제하죠. 70일에서 여기에 80, 80일부터 90. 그 다음에 여러분들 90일부터 100. 그러면 이렇게 잡아주면 여러분들 야는 60 이상에서 여러분들 요거는 최대거든요. 60. 그다음에 야는 70부터 여기 69까지 시험인 거죠. 야는 79, 야는 89, 야는 99, 야는 100 이상. 그래서 요 뒷구간을 잡아줘. 앞구간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뒷구간을 잡는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간이 한 개만 나와 있죠. 그럼 요거만 잡아주면 돼. 여하는 어떻게 되냐면 60부터 69, 요 숫자 전까지 인식, 약 60부터 69 인식하거든요.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어떤 경우냐면 배열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업무 달성도가 배열 1을 잡을 건데요. 이 배열 1 각각의 요소들이 요 구간 범위에서 몇 번 등장하냐 이겁니다. 그러면 야는 60부터 69까지 숫자를 다 인식하는 데이터거든요. 그럼 69까지 각각의 요소들이 그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 구간의 빈도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빈도수를 먼저 한번 구해볼 건데요. 또 이 함수가 공식은 이렇습니다. 배열 2에서 배열 1 각 요소에 대한 빈도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배열 1의 각각의 요소들이 배열 2 구간에서 등장하는 빈도수를 구한다. 그런 뜻인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수식이. 얘는 지금 범위를 잡는 거잖아요. 자동 채우기 밑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프리퀀시가 나오면요. 절대로 아래 방향으로 자동 채우기 문제는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부활 범위를 먼저 지정 후 수식을 넣는 함수거든요. 이렇다는 이렇게 여기 식을 놓고 땡기는 문제가 아니고 부활 범위인 요 범위를 잡고 여기 식을 놓고 컨트롤 shift 치는 것입니다. 딴 함수는 우리가 구할 때 이게 식을 놓고 땡겼잖아요. 근데 프리퀀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범위가 잡히기 때문에 그럼 무슨 보정을 만약에 여기서 하고 보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밀릴 거고. 보정을 또 하면 움직임이 없을 건데 야도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 요 경우의 수만 고정하면 요 경우의 수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부활번호를 잡고 식을 내야 됩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같이 요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K17부터 부활 범위를 잡는다는 소리는 K17부터 K20일까지 잡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건 프리퀀시 요거만 연습 좀 해보고요. F8만 칩니다. 프리퀀시 나오면서 더블 클릭. 배열 1은 여러분들 원래 원본표의 업무 달성도 이 점수죠. 이 점수의 배열입니다. 각각의 숫자들이 요소들이 야 고정한 거 없어요? 잠깐만. 배열 이 구간에서 몇 번 등장한 이거죠. 야가 배열입니다. 배열이는 원본표의 범위를 잡는 게 아니고 구간이 주어지는 여기 잡아야 돼요. 그럼 야가 일로 와서 빈도수를 구하는 겁니다. 갈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보여지는 겁니까? 이 원리가 그래요. 업무 달성도 표율 잡은 거 있잖아요. 숫자가 많겠죠. 야가 어떻게 접근하냐면 요 범위라면 야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구간에 있는 각각 요 숫자들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처음에 이렇게 동시에 이 아들이 요 셀에 접근한다. 동시에 딱 들어가서 빈도수를 한 방에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옵니다. 자동 채우기를 안 해도 됩니까? 보입니다. 그냥 한 개씩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동시로 이 항목에 이렇게 다 들어가서 이렇게 구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면에서 프리퀀시 해볼까요? 아까 잠시 보면 그 첫 번째 빈도수가 2가 나왔잖아요. 그걸 잠시 기억하시고. 에이, 그냥 하도 될 것 같은데요. 되면 제가 왜 말하겠습니까? 되는 걸 말하지.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수했을 때는 여기에 부활번호를 안 잡고 우리가 원래대로 장치기 하려고 이제 별의를 잡았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배열일이고요. 콤마 배열일을 또 잡아볼게. 내려와서 배열일을 잡았어요. 될 것 같은 데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컨트롤 시프트 엔터. 아, 되잖아요. 과연 됐을까요? 땡기기 해볼까요? 완전 밀리죠. 그죠? 이러면 엉뚱한 숫자가 다 나오는 거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대화가 막 찾는 거죠. 그죠? 어. 에이, 그럼 고정하면 이것도 이상하다고 팔면 녹색 뜨잖아요. 야단 났죠. 그러면 고정을 하면 될거 아닙니까? 고정하면 이게 있는 빈도수만 딱 고정돼서 다 나오는데, 그죠? 한번 해볼까요? 고정. 아니, 그럼 고정하면 될거 아닙니까? 이 어거지죠. 억지로 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용을 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러면 또 해주는 거지. 그러면 과연 똑같은 답이 나오면 관계없죠. 아, 이거 뭐, 왜? 안 움직이니까 야만 계속 검사하는 거지. 아까 상대 참조 범위가 왜 그러냐면 야들이 요거만 한정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고정을 안 시키니까 한 방에 들어가서 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는 무조건 왈브를 잡고 넣고 프리퀀시라고 잠수 넣겠죠. 그리고 배열일은 여러분들 업무 달성도 보정을 하면 안 돼요. 콤마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열이죠. 발로 담고 컨트롤 쉽트 치니까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들 프린터 보시면 돼요. 네, 결과적으로 야는 아래 방향으로 자동차 문제는 낼 수 없고 오른쪽으로 자동차 문제는 냅니다. 조건이 여러 개. 그다음에 자동 채우기 오른쪽으로 하는 경우는 배열 1이 여러 개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업무 달성도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1월, 2월, 3월 빈도수를 각각 구할 때 그때는 배열 1이 1월 데이터, 2월 데이터, 3월 데이터, 4월 데이터가 그런 표가 나옵니다. 시험에. 그럼 1월에 대한 빈도수를 구하고 여기는 옆에는 2월의 빈도수. 그럴 때는 이렇게 잡고 식을 넣고 이렇게 땡기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야는 고식. 그러는 경우 빼고는 자동 채우기 하는 문제는 없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식을 넣었어요. 그리고 뒤에 여기 뭐만 넣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 요거는 구해놨으니까 요 앞에 텍스트 함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인수에서 이렇게 표시할 뿐입니다. 명자 붙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숫자는 무조건 영어가 안 돼 있죠. 요거만 추가, 요거 들어가고요. 수정을 해볼까요? 자, 수정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부활 범위 다 잡고 저 위에 수식 입력줄에 가서 한번 클릭. 넣은 뒤에 텍스트, txt, 갈로 열고 뒤에 여기서 하는 게 낫습니다. 콤마 여러분들 수입 입력줄에서 편집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쌍따옴 붙이고 0, 명, 숫자 뒤에 명자 붙이고 갈라가 컨트롤 시프트 어, 명자가 나오죠. 여기 결과죠. 확인해 보시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출제 외형 4를 보시면 자, 일단은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4번으로 가셔가지고 표일에서 학과 코드와 상식을 참조해서 학과 코드별 점수가 90 이상인 학생들의 상식 평균 문제는 요거거든요. 요 노란색 부분하고 두 개가 아니고요. 사실 분류 좀 시켜드리면 따로따로. 사실은 이 노란색 부분이 문제 1번입니다. 1번 문제거든요. 그러면 조건이 학과 코드별이 조건 1이고요. 한 개 더 있습니다. 상식 점수가 90 이상이 조건 2거든요. 그거는 주소를 찍는 건 아니고 요거는 직접 이상한 경우 놓고 90을 넣고 자, 그다음 상식의 평균이니까 상식 범위가 계산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으로는 이래 되는 거죠. 문제 파악할 때. 뭐냐면 이렇게. 자, 그러면 유형사라 할게요. 1번 문제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그 조건 1이 요겁니다. 학과 코드별이고요. 학과 코드별. 조건 2는 여러분들 주소 찍는 건 없지만은 상식의 점수가 이렇게 돼 있죠. 상식의 점수가 90 이상.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상식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상식의 평균이니까 계산 범위는 상식 범위가 계산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1번 문제도 여러분들 if 에러 함수 때문에 일반 함수 안에 대열 수식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함수는 어떤 거냐? 여러분들 if 에러 함수거든요. 그러면 요거 좀 이따가 보고 배열은 배열 수식이고요. if 에러 함수는 여러분들 이거 함수인데 일반 함수 공식 설명드리면 if 에러는 ERR 라는 수식 코마 값입니다. 수식의 오류 발생 시 지정한 답으로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그럼 수식 자리에 배열 수식이 들어요. 여기 오류가 생긴다면 값으로는 뭐 넣을 거냐면 문제 보니까 해당 학과 학생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하라 이거죠. 여기 값에 문자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치는 겁니다. 여기에 값 넣을 거고 이 자리에는 배열 수식 야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배열 수식만 여러분들 이제 알면 여기에 값에는 이것만 넣어주면 되니까 끝나는 거죠. 그러면 배열 수식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요 두 번째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직접 상식 범위는 참조 범위고요. 90 이상은 직접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 if에라 빼고 if를 쓰는 경우죠. 함수명이 들어가고 여러분들 if가 쓰는 경우니까 조건은 지금 두 개거든요. 발로 두 번 열고 조건 1 곱하기 조건 콤마 계산법이죠. 여기 공식. 그러면 문제로 대입하면 에버리지가 들어갈 거고요. 에버리지. AVERH죠. if 다음에 조건 1은 갈로 두 번 열고 학과 코드 별이니까 여러분들 요 학과를 찾기 위해서는 학과 범위를 잡아줘야 되죠. 표 1에서. 학과 범위가 창조 범위. 물론 고정입니다. 학과 범위 고정. 그 다음에 이걸 위쪽 셀 주소죠. 이거는 호남 참조로 가도 되고 안 가도 관계없습니다. 뭐 가는 걸로 잠시 보여드릴게요. 상대로 가도 되죠. 오른쪽으로 당길 거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조건이는 상식 범위 잡고. 그 다음에 90 이상이니까 이상 기호 놓고 90이죠. 콤마 계산 범위는 상식 범위가 됩니다. 발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놓고 여기에 이제 if error와 결합을 시키면 최종식은 자, 너에서 if error가 들어가죠. ERR, 되죠. 주식은 누구죠? 배수식 그어서 여기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콤마 해당 없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넣어보면 물론 학과 범위하고 상식 범위는 항상 고정입니다. 이쪽은 혼합으로 가도 되고 상대로 가도 되고 혼합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F4키 두 번. 뭐 이게 자동차에 하든 말든 두 번. 그렇게 하면 뭐 헷갈리는 거 없겠죠. 자, 그러면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어디가 사냐면요. 여기가 사는 거죠. 그냥 옆으로만 당길 거거든요. 오른쪽으로는. 그러면 면에서 if 에라부터 넣어주시고. 자, 별수식 에버리지 구해볼까요? AV만 쳐도 나오죠? 그 다음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조건 이런 이거부터 한번 넣어보면 학과 코드 별부터 해보면요. 표일에서 학과 코드 범위적 F4키 한번 보정. 이꼴 왼쪽 주소 찍고. 물론, 여기로 가도 되지만 F4키 두 번 눌린다면 횡고정해도 관계없죠. 음, 그리고 갈로 닫고. 근데 두 번 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냥 찍어야 돼. 그 다음에 곱하기 조건이죠. 상식 범위를 잡고, 이 안은 고정입니다. 이상한 경우 놓고 직접 타이핑할 겁니다. 90 이상을 찾겠다 이거죠. 발라가고. 조건 이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계산 범위죠. 콤마 상식의 범위니까 앞에 요걸 꼭 써야 되겠습니다. 조건 위에서 상식 범위 잡은 거 아닙니까? 참조 범위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잡아서 고정하면 되죠. 갈로 두 번을 닫고 끊는 거 아닙니다. 배열식 끝났고요. 콤마 오류가 발생한다면 해당 없음으로 잘 거예요. 여기 뒤에 해당 없음. 자, 그러면 오류가 발생한다면 얘가 나올 거예요. 마지막 가로는 if에다가 컨트롤 시프트 그리고 옆으로 당기고 놓으면 해당 없음은 이거 한 개 나오고 이게 없네. 여기 결과식은 요겁니다. 일단은 일반 함수 공식은 전형적 되고요. 인덱스 범위 콤마 행번호 콤마 열고 범위에서 행과 열의 교차가로 합니다. 매치는 일반 함수에서 물론 나오지만 매치는 검사값 콤마 검사 범위 콤마 옵션입니다. 검사 범위에서 검사값에 대한 상대 위치를 합니다. 옵션은 무조건 0을 넣어줍니다. 배우시겠어요? 0을 넣어줍니다. 나는 정확히 일치한 값을 찾기 위한 옵션이다. 맥스는 최대죠. 범위를 잡아주면 되고 최대. 이게 별수식 공식은 아닙니다. 얘를 별수식으로 넣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매치는 어디 들어가냐면 행본에 들어갑니다. 별수식에서는. 이제 최대값을 가지는 행의 위치를 구하는 게 있어요. 얘가 들어가고요. 열번호는 1만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범위는 한 열만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별수식 공식으로만 바로 적어드리면 인덱스 시간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외우면 참 쉬운데 이것이 아니어졌어 이제 제가 들어봤죠. 부활범위를 잡는. 약 한 열만 잡,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학생의 이름을 구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름 한 열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 문제는요. 이번 문제는 사실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포함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함수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매치 안에 요 매치 안에 검사값 최대 요것을 배열 수식으로 쓸 거거든요. 최대값을 가지는 여러분들 행의 위치를 구하는 조건을 만족할 때. 그럼 구할 범위는 이걸 잡을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학과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100일 중에서 영어 점수, 보시면 영어 점수가 가장 높은 이 100일 중에서 100일만 엑셀이 찾겠죠? 영어 점수로 갈 겁니다. 영어 점수. 이렇게 100일의 영어 점수만 골라와서 거기서 가장 최대값의 행의 위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 행의 위치가 여러분들 가장 높은 학생의 이름 위치와 똑같아요. 만 1이라면 야가 제일 큰 값이라면 야는 여러분들 이 옷은 첫 번째 있는 거거든요. 행의 위치가. 그래서 만약에 야도 윤보라 여러분들 부활범위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일렬이고 행번호 요 매치 가지고 구했던 맥스까지 구했던 최대값의 행 위치가 1이면 1에 일렬에서 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미급 안 하시기 때문에 요 함수조차도 지금 잘 모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이제 요렇게 공식을 막바로 외우시는 게 더 나을까? 혹시나 그 유튜브에 제가 조금 디테일한 설명 해놨거든요. 참조하시고. 매치는, 여기에 맥스가 들어갑니다. 맥스가 들어가는 이유는, 어, 맥스 배열 수식이 저기 들어갈 건데, 이게 왜 넣냐면요. 조건이 있죠. 학과 코드별로 영어 점수가 가장 큰 점수를 구할 거야. 그것 때문에 요 자리에 이 조건이 결합되다 보니까 야가 들어가. 조건이 없다면 그냥 고유작업 되지 않습니까? 야가 이제 검사값이 되는 거거든요. 이 검사값은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에서 이 숫자는 어디 있느냐. 근데 검사 범위를 우리는 밑으로 잡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값이 있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은 행의 위치가 되는 거죠. 왜? 검사 범위를 행방향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최대값의 행의 위치가 만약 2라면 이하가 여러분들 최대값에 대한 행의 위치가 되는 거죠. 각각 코드별 영어 중 가장 큰 점수의 행의 위치. 그래서 여기에 배열 수식이 갈로 두 번 열고 조건이 기놨거죠. 조건 1, 갈로 닫고 if가 없으면 곱하기 이상법이죠. 갈로 한 번 닫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값을 구한 겁니다, 지금. 매치에서 검사값 자리거든요. 이 최대값은 콤마. 복사하면 됩니다. 조건가로부터 계산 범위까지.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에서 이 숫자, 최대값 구했던 숫자는 어디 있냐 이겁니다. 약간 위치값을 가는 옵션 값은요. 정확히 일정값 찾기 위해서는 콤마 0을 넣어줍니다. 갈로 닫아주고 콤마 무조건 내립니다. 왜냐하면 부활 범위를 한 열만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열만 잡으니까 1열인데 행본에 따라서 교차값이 달라지겠죠. 그 행본은 누가 보여주냐면 야가 보여줘요. 야 핵심 배치. 야는 이 검사값에 대한 행위 위치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위치인데 행위 위치가 될 수가 있고 검사 범위를 열 방로 잡으면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야 열의 위치가 되는 거고 밑으로 잡으면 어떤 특정 값에 대한 위치를 구할 때는 야 행위 위치가 되는 거죠. 예로. 그래서 우리는 야를 행방향으로 검사 범위 계산 범위를 밑으로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야는 행의 위치값, 최대값을 가지는 행의 위치값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가를 인덱스에서는 행본으로 쓰겠다 이거죠. 또 최대값, 학과 중에서 영어 점수가 가장 큰 값을 구해서 그 영어 점수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보면서 이 점수는 어디 있느냐 이거죠. 몇 번째 행이 있겠죠. 그 행이 나란하게 보면 여러분들 이게 최대값이라면 이게 1이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윤보라도 1행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행 위치는 얘와 똑같지 않아요. 이 행 위치를 구하면 이하죠. 그러면 이 학생은 101 중에서 가장 큰 값, 영어로 가장 큰 값을 받았던 학생이 이름이다. 그래서 요 세 개를 결합할 때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제일 쉽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배열 수식이 매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는요, 부활 범위를 체크하고 지금 이름이죠. 그 다음에 맥스에 쓸 배열 수식만 잘 넣어주면 되겠네요. 맥스에 쓸 배열 수식이 뭐냐면 MAX 배열 수식은 여러분들 조건하고 계산 범위가 뭔지만 파악하면 돼요. 계속해서. 그러면 맥스에서 우리분들 늘에서 맥스를 쓰겠죠. 나중에 너는 자 빼고요. 넣을 거니까 발로 그거 열고 조건은 학과 코드별이죠. 그러면 맥스에서 학과 코드를 잡아주는 거죠. 나중에 학과 코드 범위를 잡아주고 요 학과 코드 범위에서 이꼴 위쪽 셀 주시죠. 그 학과 100일을 찾아서 바로 닫고 그에 대한 곱하기 계산 범위죠. 영어 점수 범위를 잡아주면 이쁘고 쓰면 두 번 열고 한 번 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일이라면 100일 학과라면 예를 들어서 100일 학과 중에서 영어 점수가 가장 큰 최대값이 딱 보이시겠죠? 어디에? 여기서 보죠. 여기서 보시는 거지. 그 최대값은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에서 양 어디 있는 거죠? 어디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 있다는 건 3이 나오겠죠. 행위 위치. 그러면 이 3이 바로 같은 이 영어 점수의 만약 이게 제일 크다면 이 영어 점수 위치는 얘랑 똑같은 위치죠. 얘가 여러분들 검사 범위를 이렇게 잡을 그 구할 범위를 이렇게 잡을 거예요. 무조건 1년이고요. 행번호만 알고 있으면 교차값이 당연히 요 행번호 값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세 가지 말씀, 구할 범위가 뭔지, 맥스에서 조건과 계산 범위를 뭐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요 뒤에 것은 야를 복사해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특별한 건 없죠.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 그 다음 옵션 값 0, 정확히 일치한 값 찾기 위해서 0을 넣어주는 발로다. 무조건 1이죠. 한 10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행본에 따라서 학생의 이름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면 인덱스 뭘 구하는 거냐면요. 일단은 이름을 구하는 거죠. 이름이 우리 표에서 어떤 거냐면 이름이죠. 이름번호죠. 이름번. 물론 보정입니다. 그 매치 쓰는 이유가 최대값을 영어, 즉 학과별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그 행의 위치가 바로 최대 성적을 받는 학생 이름 아닙니까? 그러면 맥스 쓰고 갈로 그건 열고 조건은 학과 범위 잡고 이꼴 위쪽 cel주세요. 조건 1이죠. 100일 중 100일 학과만 찾겠죠. 그것서 곱하기 맥스는 최대값을 구하면 주거든요. 계산 범위는 영어 점수 범위를 잡아주면 학과 코드 101만 찾아서 영어 점수인 숫자로 가서 영어 중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맥스 최대값을 딱 구하겠죠. 야가 검사값 매치에서는 갈로 닫고 배우시 끝났습니다. 그럼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부터 1부터 해서 계산 범위까지만 복사하십시오. 갖다 붙이고 거기 요거죠. 여기 요까지 복사해서 갖다 붙인 게 요건데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죠.
그리고 옵션 값은 정확히 일정청 0. 매차 끝났죠? 그럼 최대값의 행위 위치가 나오겠죠? 무조건 1년이죠. 왜? 한 열밖에 안 잡았으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여기에 나왔던 학생 이름이 이 학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이름입니다. 이 행본을 구해서 해야 할 것. 자, 그러면 이것을 식을 넣어보면 요 밑에 가서 넣어하시고요. 인덱스. 뭘 구하는 거냐? 이름을 우리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름 범위가 월 범위 고정이고요. 콤마. 매치. 영어 점수가 가장 높은 행위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조건 있죠? 갈로 열고. 맥스. 갈로 두 번 열고. 학과 코드별 101만 골라와야 되는데 이걸 찍는 건 아니고요. 학과 코드 범위를 잡고 표 1에서 물론 얘는 참조 범위입니다. 별수익은 고정이죠. 거기 이꼴 여기 100일 학과를 찾겠다 이겁니다. 물론 F4키 두 번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되고 자 발로 받고 조건 일 끝났죠. 콤마 계산 범위는 영어 점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맥스라는 함수는 영어 점수 야가 부활적 계산 범위 야도 고정이죠. 그리고 갈로를 닫고 자, 요까지가 뭐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 즉 조건을 최대값인데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값을 구한 거죠. 그리고 콤마 조건 녹색 가로부터 계산 범위 녹색 계산 범위까지 복사하고요. 콤마 뒤 검사 범위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여야가 조건을 만족한 검사 범위. 그 다음에 콤마 옵션 값 0이고요. 갈로 닫고 콤마 1이죠. 무조건 1번입니다. 한열비게 안 잡았겠네. 컨트롤 시프트 뷰 보라가 나오고 옆으로 당겼다가 나오고 그래서 식은 혹시 긴데 뭐 너무 긴 건 아니지만 요 식으로 읽어나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왜 하냐면 잘 나옵니다. 뭘 구하는지 구할 매치 왜 썼느냐 조건을 만족하는 해당 계산 범위에서 가장 큰 값. 최대값을 구해서 야가 매치에서 검사값 검사 범위는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 옵션 값은 0 갈로 닫고 무조건 1이죠. 왜 한열밖에 안 잡혔기 때문에 1열인데 행본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이 문제가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여러분 일단은 이것은 지금 요거 만약에 좀 인덱스 매치 맥스를 다 설명을 하면 좋은 거 수업이 맞춰버립니다. 요것은 유튜브에 올려놨어. 다른 여러분들 그 부분 올려놨거든요. 뭘 봐야 됩니까? 이거 봅니다. 뭘 하고 들어와야 되지만 그렇게 상담을 하지 않죠. 자, 라운드 여러분들 셀주 콤마 여러분들 K입니다. K는 자릿수, 야는 반올림 함수. 이거 함수입니다. 셀주수는 여기는 함수가 대입되게 돼 있어요. 공식은 결과값에다 치고 넣어놓은 거고요. 그러면 K는 자릿수까지거든요. 자릿수. 야는 반올림할 자릿수. 자, 문제 보면 여러분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해 냈죠. K 값에 따라서 자릿수 의미가 틀립니다. 0일 때는 정수 표시고요. K 값에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느냐? 양수가 들어가면 소수점 자릿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양수가 들어가야 되죠. 참조로 여러분들 쭉 꺾고 여러분들 표시라는 의미는 해당 바로 뒷자리만 반올림 여부를 검사합니다. 그럼 첫째 자리 표시 1을 넣었다가 둘째 자리 숫자를 검사해서 반응 여부를 알아서 되면 올려주고 안 되면 안 올려주는 거면 바로 뒷자리만 검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K 값 여러분들
양수 말고 음수면 양이 정수 자릿수거든요. 양의 정수 자릿수, 양의 정수 자릿수. 양은 시작입니다. 마쓰리 들어가면 1단위에서 반올림을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10단위로 표시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증가되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는 회의값은 양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1이 들어가는 거죠. 첫째 자리까지 표시니까. 그죠? 엑셀은 둘째 자리씩 알아서 검사합니다. 그건 우리가 상관한 바가 아니고 알아서 검사해서 올릴 것을 올려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함수가 되는데 우리는 배열 수식을 하죠. 그게 바로 average if를 쓰는 거예요. 요 자리. 그래서 K는 1이 들어가겠죠. 왜냐면 첫째의 표시니까 양수가 들어요, 양수. 왜 양수가 들어간지 아시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배열 수식으로만 보면, 자, 우리 구분 코드 별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표 1을 사용해서 표 3에 가서 구할 건데요. 야는 지금 총점도 구해야 되고 결석 실수도 구해야 돼요. 이런 경우 계산 범위가 두 개 나오죠. 근데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대체적으로 출제하는 분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붙어서 내요. 붙여서. 그럼 계산 범위 잡을 거 총점 구할 때 그러면 옆에 결석 실수 구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계산 범위 항상 고정을 했지 않습니까? 야는 열을 풀어주면 야도 같이 구할 수 있는 거죠. 행은 고정돼 있고. 왜? 오른쪽으로 당길 거니까 여러분도 야가 열을 풀어놓으면 움직이겠죠. 행만 고정하면 되는 거죠. 왜? 요것서 또 밑으로 당길 거 아닙니까? 그럼 행은 고정돼 있으니까 밀리진 않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계산 범위는 행만 고정하면 얘를 동시에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왼쪽은 항상 F4키 세 번 누르게 했잖아요. 또 신경 안 쓴다 했었죠. 항상 그러면 뭐 자동 체크를 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답은 틀린 건 없으니까. 얘는 꼭 해야 되는 경우죠. 땡길 겁니다. 그죠? 얘는 F4키 세 번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 이제 넣어보면 평균이니까 에버리지죠. 그러면 AVR이지. 넣어볼까요? 가로 열고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조건 1은 조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부분 코드 별이 조건입니다. 야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분 코드 범위를 잡아줘야 되죠. 왜냐하면 야를 잡아줘야지 참조을 잡아줘야지만 엑셀이 이제 우리 야를 찍을 거 아닙니까? 야가 가서 저와 같은 걸 찾는 거지. 부분 코드 범위죠. 그 부분 코드 범위가 참조 범위. 그 다음에 볼 왼쪽 셀 주소는 F4키 7. 열만 고정. 콤마 여러분들 계산 범위 아닙니까? 계산 범위는 뭘 계산한다? 총점에 대한 범위부터 보여야 되겠죠. 발로 누른다. 요때 총점 범위는 절대 참조하지 말고 행만 고정만 시키면 되죠. F4키를 두 번. 그럼 옆에 값도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왼쪽 셀수 무조건 F4키 세 번 늘리기로 했잖아요. 자동 채우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자, 그러면 총점만 이렇게 해주면 F도 같이 구할 수 있어요. 자, 거기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최종식이 뭐냐. 구했던 평균에서 반올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운드가 들어가죠. 그럼 배열 수식 야가 들어갈까 아닙니까? 야가 여기에 들어가서 평균이 나오겠죠. 거기서 콤마 소수점 첫째 자리니까 K값은 1이죠. 양수가 들어가죠. 뭐 양수를 한다는 의미는 공식에 의해서 정의된 겁니다. 양수를 하면 소점 자릿수입니다. 야가 답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가셔가지고 늘하셔가지고 라운드. 자, 일단 배열 수식이 들어갑니다. 구분 코드별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에버리지. if 다음에 갈로 돈 열고 조건은 요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야를 찾기 위해서는 참조 범위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토의를 쓰레했죠. 구분 코드 범위를 잡아주고 야는 고정입니다. 이걸 왼쪽 주소.
F4키 3번, 3루수 한 번, 세 번. 열만 보죠. 항상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리는 거 없을 거야. 늘 이렇게 하겠다 하면 뭐 자동식 하든 안 하든 다 정답이니까. 자, 그 다음에 콤마 계산 범위 아닙니까? 총점의 범위를 잡을 건데 잡았습니다. 양 고정하지 말고 절대 참조하지 말고 행만 보죠. F4키 2번. 그럼 얘한테 같이 구할 수가 있죠. 맨 밑으로는 고정해놨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이렇게 당기면 이 총점의 범위가 여기로 움직일 겁니다. 왜? 열은 풀어놨기 때문에 얘하고 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갈로 2번 닫고 2번 열었으니까 2번 닫는 거. 콤마 첫째 자리 이렇죠. 그죠? K값이 함수가 들어간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갈로 닫고 컨트롤 Shift 그리고 옆으로 당겼다가 놓고 다시 당기면 이게 정답입니다. 결과적으로 요 식은 요 식을 그대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 요거는 별수식입니다. 다시 야는 라운드에서 콤마 1은 소점 첫째 자리 표시. 자, 그리고 이번 문제는요, 프리퀀시 냈고요, 리피트 함수. 이번 문제도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포함됩니다. 배열 함수죠. 프리퀀시 함수는 한번 다시 적어드리면 FR이 Q6인 CY죠. 난 배열, 배열이시. 난 배열 함수입니다. 배열 2에서 배열 1의 각 요소들에 대한 인도수를 보는 야는 여러분들 부활 범위를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해야 돼. 부활 범위를 잡고, 부활 범위를 지정 후 수식 작성하다. 그죠? 여기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기에 넣을 거, 여기 넣으면 되고, 리피트 함수 공식 일반 함수입니다. REPT는 여러분들 어떤 함수냐면, 요것도 시험에 좀 잘 나왔던 함수인데, 야는 반복 표시 문제. 콤마 개수거든. 반복 표시 문자를 개수만큼 반복적으로 표시합니다. 리핏은 반복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요 반복 표시 문자에 수식을 넣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 또 2가 나온다면 빈도수가 2개가 나와라 이거죠, 동글뱅이. 특수 문자. 요거는 위험 플러스 한자키를 넣어서 동그라미 특수 문자를 넣어주고, 요 개수 자리에 있는 프리퀀시를 넣는 거죠. 빈도수. 빈도수만큼 표시하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요때 조심할 것은 옆에 가볼까요? 1차만 구하는 게 1차, 2차, 3차, 4차. 구할 게 4개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잡고 하면 안 돼요. 혹시 구할범위 잡으라면 이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1차 잡고 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할범위라는 것은 1차 범위 요것을 잡고 하고 이건 2차는 땡겼어야 되죠. 감옥 가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 잡고 이래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잡으면 뭐 똑같이 지가를 가는 거야. 그렇게는 안 돼. 그렇게는 안 되고 이게 한계를 구해놓고 땡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부활 범위를 잡고 자, 넣어내볼까요? 일반 함수가 먼저 나옵니다. 반복, repeat, repeat, 반복, 시킬 함수의 발음. 어떻게 상담을 치고 위험한 점. 동글뱅이는 특수 문자거든요. 동글뱅이는 묶어주고 문자니까. 콤마. 개수 자리에 프리퀀시가 들어가죠. FR만 쳐도 나오죠. 더블 클릭.
자, 여러분들, 배열이는 이거 작업시면 안 돼요. 여기 그겁니다. 배열이 1차. 범위 잡고, 콤마. 배열 2는 이하를 잡되, 얘를 조심할 거. 자, 고정하면 안 된다며요. 아,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는 경우는, 야는 여러분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냥 보시면. 자, 열만 고정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시험에서는 열이 고정되어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행이 고정되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채전기는. 근데 열이 고정 안 돼 있으면 0점 쳐요. 왜? 야가 땡기면 야가 움직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F4키를 세 번을 눌러야 됩니다. 열만 고정 혹은 F4키 한번 누르면 되지. 그죠? 행만 고정. 이게 절대 참작됩니다. 자, 열만 고정하되 어차피 하나 밑으로 당길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참조 또는 F4키를 세 번 눌려서 열만 고정됩니다. 발로 받고 몇 가지가 빈도수가 2가 나왔다면 이 개수만큼 야를 두 번을 동글게 표시하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가로로 한번 더 다는 이유가 리피트 가로가 돼야 되죠. 컨트롤 시프트 그리고 블록 해야지 마시고요. 옆으로 당겨줍니다. 그러면 잘 바뀌었어요. 두 개, 한 개, 한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그럼 10으로는 부활 범위를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랬을 때 시그널